안녕하세요. 로봇공학 4주차 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공유합니다. 자, 서브팩 개요. 서브팩 개요. 자, 서브팩 개요.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한다면, 이 서브팩의 역할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서브 모터를 구동시키는 구동부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구동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회로부터 한번 좀 가야 되는데요. 이 회로, 이 회로는 이론적인 어떤 개념을 잡아나가는 그 부분인데요. 잡아나가는 부분인데, 자, 서브팩 주회로 구성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있어야 하는 분들이 뭐냐면, 또 주회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어회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두 회로, 두 회로를 본다면, 자, 이쪽에 모터가 있죠. 요게 뭐냐면, 로봇 매니플레이터, 로봇 본체에 6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죠. 즉, 6개의 모터가 있습니다. 그 6개의 모터 중에 한 개의 샘플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런 게 6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왼쪽으로 가면 투입 유닛이죠. 우리가 투입 유닛, 전원 투입 유닛 배웠죠. 자, 그거는 요거의 그 전원은 AC 삼상 220V가 인입이 돼서 전원 투입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마넷 컨택터 등 같은 걸 보조 그 기기를 해서 컨버터, 자, AC 220이죠. 그럼 컨버터로 넘깁니다. AC 220. RST가 들어오면, RST가 들어오면, RST가 들어오면, 전원 투입을 통해서 여기서 UVW로 넘어옵니다. UVW는 어떻게 돼요? 계속 교류겠죠? 교류해서 컨버터로 넘깁니다. 컨버터로, 컨버터로. 이 컨버터는 이쪽 그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로 이렇게 결전을 해서, 결전을 해서 뭘로 바꿔줘요? DC로 바꾸죠? DC로. 그래서, 어, 이쪽 컨버터에서는, 이제 결상, 컨버터 입력 전원 이상, 입력 전원 과전압. 이 부분을 여기서도 전부 다 체크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지압 검출 ZCT. 지략, 예를 들어서 이 삼각 A씨가 들어오면, 이 삼각 A씨 중에서 어느 한 선이 지략, 즉, 어스가 돼버리면 여기서 검출을 해서, 어, 뒷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메인 컨덴서가 있지요. 자, DC를 AC로 바꿔줘야 되니까, AC에서, 한마디로, 어, 전류를 저장시키는 거죠. 축전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에 기라 컴퓨터 신호라든지 회생 저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또 뒤에서 설명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회생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과거가 걸렸을 때 이쪽에서 어, 커버해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원 투입이 있고 컨버터가 있고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꿔주고 이 인버터도 나오죠. 인버터. 인버터는 이 직류로 들어온 직류를 모터로 한, 한 장, 두 장, 세 장, 한 장으로 변환시키는, 즉, DC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역할이 이 인버터입니다. 자, 인버터는 DC를 AC로 바꿔주는데, 여기에 소자들이 필요해요. 앞에서 AC를 DC로 이 다이오드로 사용을 했지만, 여기에서도 인버터 DC를 AC로 바꾸기 위해서 파워 소자 IGBT를 트랜지스터지요. 트랜지스터로 회로를 구성해서 교류를 바꿉니다. 이 IGBT 인텔리전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그런 역할, 그런 약자죠, 이게. 자, 여기에서 이제 과전류를 검출하고, 오버를 검출하고, 열이 되니까, 그걸 다이렉트 브레이크 저항, DB 저항, 전류 검출, 이렇게.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주회로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좀 이제, 그, 이 회로를 아마, 제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네, 봤을 거예요. 이거 기본 흐름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3장 AC 220V가 들어오면 전원 투입 유닛에 공급이 되면, 여기에서, AC를 DC로 변환시켜주고, 다시 DC를 AC로 변환시켜서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 이거 시험 나오기 좋은 그 그림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어 회로입니다. 제어 회로. 제어 회로. 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겹치고 있는 앞에서 주회로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모터가 있죠. 자, 매니플레이터 6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타 중에 하나의 샘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여섯 개, 이런 회로가 6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모타는 또 옆에 뭐가 있죠? 펄스 제너레이터, 자, 엔코더가 있지요. 모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뭐, 10바퀴 돌으면 이 펄스 제너레이터는 펄스를 발생시킵니다. 몇 개로? 10개로. 즉, 엔코더는 어떻게 돼요? 모터의 회전을 감지하는, 감지하는 그, 그 부품이 부품입니다. 센서입니다. 자, 엔코더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게 이렇게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파워 소재가 이제 서브팩이죠. 자, 서브팩, 파워 소재, IGBT. 자, 요거는, DC를 A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요거를 하나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자, 지령치가 있어요. 목표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본다면, 자, 시간이 있고, 벨로시티 속도가 있죠. 자, 자, 요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데요. 요 가속, 정속, 감속이에요. 가속, 정속, 감속. 즉, 사람도 걷기 시작하면 보통 걷는 속도가 발생이 되지요. 자, 걷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사람은 못 느끼는데, 뭐가 발생을 하냐면, 정상적으로 걷기 위한 그 순간적으로 가속을 시킵니다. 가속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걷기가 되듯이 이 로봇도 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가다가 감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감속. 감속을 왜 시켜요? 정지하려고. 그래서 감속 정지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모터를 구동시키기 전에 정규 속도로 가기 위한 가속을 시키고, 또 정도 속도로 가고, 또 감속을 시켜서 정지를 합니다. 자, 요게 만약에 정방향이다. 자, 모터는 정방향이고 역방향이 있겠죠. 자, 요게 정방향 가속, 정방향 정속, 정방향 감속이면 역방향일 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역방향 가속, 역방향 정속, 역방향 감속. 제로는 정지입니다. 자, 즉, 이 지령치, 모터 보고, 야, 너 저기, 어, 200rpm으로 모터를 돌려줘. 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가속을 하고 200rpm으로 돌다가 언제까지 정지해라. 그럼 감속하고 정지를 하겠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요 중간에 이 내용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위치 지령입니다. 위치 지령. 그다음에 속도 지령, 전류 지령, 토르크 지령. 네. 크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속, 정속, 감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위치 지령, 속도 지령, 전류 지령, 토르크 지령. 자, 지령을, 위치 지령을 했답니다. 위치 지령. 위치 지령은 A 포인트, B 포인트, 위치. 로봇의 위치입니다. 즉, 이 모터의 위치입니다. 위치 지령을 주면, 주면 KP, 위치 루프 게임을 통해서 지나갔다가, 지나갔다가, 야, 이 위치를 정해줬으면 속도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느 위치까지 어느 속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 루프 게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류 지령, 전류 지령, 즉 전류 루프 게인을 통해서 자 전류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준다, 어느 양으로 준다. 자 여기서 위치는 정해졌는데 자 속도를 얼마만큼 줄 거냐, 또 전류를 얼마만큼 줄 거냐. 자 전류는 거의 토르크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똑같지는 않은데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전류 루프게이를 통해서 PWM 펄스 폭 모디피케이션. 자, 펄스 폭. 자, 여러분들이 그 3당 AC를 본다면 어, 사인코페아 R상, S상, T상, RST상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DC를 변환한 다음에 다시 펄스 폭 DC 변환한 다음에 DC라도 펄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펄스의 폭을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이 펄스 폭 모디피케이션이에요. 그다음에 그 DC를 어떻게 돼요? 서버팩에서 다시 AC를 변환을 시켜서 모터로 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정하고 지정하고 모타가 도는 그 순간까지는 일반 삼당 유도 전동기하고 똑같아요. 즉, 내가 위치도 지정했고, 속도도 지정했고, 전류도 지정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타에다가 앵커를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치 지정, 속도 지정, 전류 지정을 했을 때 모타는 회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회전하는데 펄스 제너레이터는 뭐라 그랬어요?
회전하는 양만큼 펄스 제너레이터는 슬릿을 통해서 펄스를 발생시켜서, 즉, 펄스 제너레이터 역할로 해서 어떻게 돼요? 피드백을 시켜줘요. 어디다가? 가만히 보다 쭉 따라 들어오죠? 따라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위치 지정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기서 무조건 위치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발생을 하는데 위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거거든요. 정상적일 경우에는 세보진 않았지만 0.00001mm. 자, 그런 거는 위치 편차가 발생하지만 로봇을 정지시켜야 할 정도의 아주 미세한 편차이기 때문에 감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치에 대한 편차를 발생하는 위치 편차가 감지될 수 있게끔 엔코더에서 그 데이터를 다 넘겨줍니다. 위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양이 빠르게 크잖아요? 크게 되면 서버 추정 에러가 발생이 되는, 네. 0.0001mm가 아니고 10mm, 5mm, 그렇게 돼버리면 심각한 그 오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자, 그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뭐냐면, 저 모터가 회전체가 주변 설비 또는 주변 기기하고 충돌로 인해서 못 돌고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위치 지령, 야, 제로에서 1m 가. 근데 모터는 당연히 1m 가려고 하겠죠. 근데 외부 물체하고 충돌했어요. 충돌할 경우에는 1m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충돌했으니까. 자, 지령은 1m 보냈는데 피드백해온 그 데이터는 1m가 아니고 0.5m. 그 0.5m, 50cm의 위치 편차가 발생을 하죠? 그랬을 경우에 무조건 서브 추정 에러를 발생시키죠.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속도, 속도도 어떻게 돼요? 엔코더에서 계산법에 의해서 속도를 또 변환을 시킵니다. 자, 속도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60cm per minute로 가라. 속도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거리를 가는 거잖아요. 그게 속도잖아요. 그 속도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충돌로 인해서 그 속도를 못 냈을 경우, 그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되겠죠? 앵커상 그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속도, 어, 이쪽에다가 피드백을 시켜서 비교를 해서 지정한 속도하고 실제 현재 속도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로봇을 세우겠죠. 전류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이게, 어, 로봇 서버팩 제어 회로에 대한 기본 컨셉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은 로봇공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의 기본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 회로만큼은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자, 정리를 해본다면 이쪽에 서포트 주 회로, 이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컨버터가 있고, 인버터가 있고, 모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IGBT 파워 소자가 있고, 이쪽에 다이오드 소자들이 있고, 자, 이 소프트 제어 회로는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자, 위치 지정, 속도 지정, 전류 지정, 토르크 지정. 자, 목표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죠. 정상적으로. 자,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가 본다면, 자, 이쪽에 보면 여기 회로가 일단 나오죠. 자, 이 회로는
자, 뭐예요? 컨버터죠?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전원 투입 유닛이 있었죠? 자, 전원 투입 유닛은 3상 AC 220을 받죠? 자, 3상 AC 220을 받아서 이 컨버터로 어떻게 돼요? 보내면 이 컨버터에서 다이오드 6개를 이용을 해서 뭘로 바꿔요? DC로 바꾸죠? 예. DC로 바꾸면 여기 필요한 내용들이 있죠. 자, 저항이 있고, 회생 저항이 있고, 정유기가 있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에 대한 제목이 뭐냐? 돌입전류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돌입제어, 돌입전류 제어죠. 자, 요거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이렇게 본다면, 정류의 원리는 부하가 컨덴서입니다. 요거. 컨덴서입니다. 메인 컨덴서. 이 컨덴서는 전기를 축적하는 통제를 가지고 있지만, 전압이 인가된 순간은 컨덴서를 충전하기 위해 큰 돌입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순간 전기를 딱 넣는 순간, 넣는, 저- 전기를 넣는 순간, 이, 이 콘덴서를 충전하기 위해서 전압을 이제 공급이 되겠죠? 전압을 공급하는 순간에 돌입하는 전류가 상당히 큽니다. 그, 그 순간이 되면 이 앞에 있는 이 다이오드 있죠. 이 다이오드가 파손이 될 염려가 있죠. 파손이 될 염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오드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몇 초간, 요거, 몇 초간 직렬로, 접속을 해서, 그러면 이 저항 쪽으로 잡아먹겠죠. 저항 쪽으로. 역으로, 이쪽으로 다이오드가 파손되는 부분이, 픽업이겠죠. 그게 이제 이 유립전류 제한 저항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제한 저항 방식을 사용을 해서 다이오드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전원 투입으로 몇 초간 강제적으로 직렬로 저항기를 접속해서 돌입 전류값을 억제하고 이쪽으로 들어간 돌입 전류값을 억제하고 그 후는 양단의 전자개폐기 MC 마르티 컨택터죠. 또 단락시켜서 저항기를 우회시켜서 우회시킨 회로 이를 돌입 전류 어, 억제 회로라고 합니다. 네? 그 요거를 온오프 시키는 거죠. 자, 오프하게 되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도리돌 제항을 이제 몇 초간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이거를 온시키면 이렇게 흐르겠죠. 정상적으로. 자, 요게 돌입 전류 제어.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정류형 다이오드의 파손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회로를 뜹니다. 자, 이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한 저항 방식이 있지만 여기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 야스커버 로봇 컨트롤러에 사용하는 기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XRC, FS배, 와이어시천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그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서버팩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전원전압 파형이라도 충전 가능. 어떤 전원전압이라도 파형 감시가 불필요하다. 단점. 돌발 저항 릴레이가 크다. 돌발 방지 저항의 용량에 비해 연동전원 투입 차단 횟수에 제한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 이거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조립 전류 제어, 즉 제한 저항 방식을 사용해서 정류용 다이오드를 파손을 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자, 우선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